안녕하세요. 시인만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옥희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정말 먼 데서 살고 계시죠? 미국에서 지금 오셨는데요. 한국에 언제 오셨나요? 뭐 지금 한 4, 5일 됐어요. 네, 한국이 많이 변했나요? 지금 아, 그럼요. 뭐 내가 떠난 게 네, 81년도인데 네, 네.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죠. 지금 미국 어디 살고 계시지요? 살고 있는 데는 LA 그 한인타운에서 15분 거리. 네. 거기 산타모니카 벤두리에 살고 있어요. 저기 멕시코에 무슨 농장이 있나요? 네, 멕시코의 라파스 근교인데 네네. 까보산루카 저 바반도의 맨 끝머리 네네. 까보산루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거기에 라파스에서 한 3, 40분 거리에 우리 농장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현직에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모습이 너무 멋진데요. 선생님 작년인가요? 우리 그 문학과 천장에서 지상의 커피 한 잔을 네, 냈죠. 시집을 냈는데요.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시조집 말고 시집으로는 그게 처음으로 내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 단행본 낸 건 처음이죠. 예. 네네.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계속 시조집 내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유 시집을 내시게 됐을까요? 그게 시작은 시로 시작했고 아,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지 한가람에 네네. 자유시 해바라기를 발표한 게 아, 최초의 시고 네네. 또 그리고 이제 계속 시를 썼어요. 아, 그렇지만 시조에 대한 애정으로 될 수 있으면 시조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묵혀뒀다가 그래 시조로 발표하는 걸 갖다가 시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 자유시는 계속 써온 거죠. 아, 계속 써왔지만 네. 첫 번째로 냈는데 또 그게 네. 또 좋은 상을 받았어요. 세종도서 나눔으로 또 선정이 돼서 저도 그것도 기권을- 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게 전국 도서관에 다 네. 보내준다니까 네, 네, 네. 잘 된 거죠 뭐.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그 시조 시집일까요? 그거를 이렇게 오늘 가져오셨는데요. 하늘 환상곡 환상곡. 이렇게 예, 이게 하늘 환상곡이 내 첫 번째 네. 시집이죠. 이 귀한 근데- 시집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제가 네. 이렇게 펼쳐보니까 정말 이렇게 묵화도 있고 예,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그 시조가 이렇게 내려서 썼어요. 이렇게. 예. 그죠? 다르죠 좀. 네, 지금은 이런 시집 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귀한 시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만회 작품상을 받으신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제목이 뭐였을까요? 모든 길은 꽃길이었네로 제가 받았지요. 네, 모든 기술은 꽃길이었네. 또 여기 예. 시조집이 딱 있어요. 딱 그걸 갖다 이제 이거 다음 시조집에 타이틀을 했죠. 네, 선생님이 정말 부지런하시게도 그렇게 현직에 일하시면서도 작년에는 또 그렇게 자유 시집을 내시고 또 올해 2022년 따끈하게 또 이렇게 모든 길이 꽃길이었네 이렇게 해서 시조집을 내셨어요. 네. 정말 너무 부지런하신데요. 네,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서 네. 유심 작품상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여 있던 거를 그렇게 낸 거니까 아, 그렇게 원고는 네. 시집 낼 때나 이전 낼 때나 다 똑같이 원고가 다 정리된 거예요. 네. 근데 하나 시집을 갖다 다 1년에 2권을 내다 보면 네네. 발송하고 뭐 이렇게 또 돌리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1년 이제 이렇게 쉬었다가 낸 거죠. 네. 네. 선생님 아무튼 저도 이렇게 아까 받아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그림도 좋고 또 아까 살짝 읽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도 많던데요. 선생님 이게 첫 번째 딱 보니까 시인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인의 마음 여기 물론 써 있지만 제가 이따 읽어보겠지만요. 시인의 마음은 조금 어떤가요? 선생님 생각할 때요. 글쎄 시인의 마음이 네.
그게 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죠. 어떨까요? 예, 좀 다르고 술을 일단 잘 드시죠? 시인들이. 술도 잘 들고 네. 이렇게 안아야 될 고통도 아, 이 범인이 많지요. 네. 그게 이제 시인의 마음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바깥에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시인들은 저걸 캐치해서 보면서 또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아파하고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그죠?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시인이 다르지요. 네. 달래에 또 시가 나오고. 네네. 또 저는 아까 선생님께 이력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진짜 1963년에 개천예술제 제1회 장원을 하셨다는 얘기. 63년, 예. 예. 시조백일장에서 장원했다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 이렇게 시조도 쓰시고 시도 쓰시면서 또 파이럿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의 최연소 예. 급에 해당되는 그런 예. 또 이렇게 예. 비행기를 또 이렇게 예. 하셨다는데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시인이 먼저예요, 파이터보다. 네. 시인이 먼저고, 그래서 그 63년도에 개천예술제 장원을 할 무렵에 내가 진주서 그 문학동인들을 모아가지고 네. 전원문학동인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까지 개성이 되는데, 그때 이미 이제 나는 시인이었고, 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미 시인이었죠. 네. 근데 이제 군에 들어가서, 대학을 1년을 마치고 군대로 갔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3년을 더 다녀 졸업하니까. 그래가지고 군에서 제때 그 당시는 뭐 월남전이 또 마침 이제 시작되고 해가지고 제대도 안 되고, 학교 졸업장도 없고, 일반 주변에 있는 육사나 뭐 파견된 후에 공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학력이 약하다고 무시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하려면 파이럿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천 비행장에 육군하고 공군이 합동 근무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파이럿들을 갖다가 내가 지망해가지고 그리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 하늘을 나는 기분은 이렇게 운행하면서 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저 무슨 기분이 나요? 그게 뭐 좀 시원하고, 네. 아무래도 그게 라이트 행제가 네네. 하늘을 나는 그 이후에 네네. 파이럿들이 하늘을 날면서 지상에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그 광대한 우주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이제 기분이 좀 다른 거죠, 뭐. 그러면 그 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식이 확 확장됐을까요? 그렇다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지는 안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게 하늘을 나는 그 기분이 다르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때 이제 많이 주로 써가지고 하늘 한 속에는 시집도 그래서 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981년에 도미해서 미국으로 가서서 1982년에 우리나라 해외 최초로 문학 단체인 미주 한국 문인협회를 또 이렇게 주도하셔서 또 이렇게 만들고 또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81년도에 가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해운회사의 지사장에서 그냥 내가 물러났어요. 물러나니까 영주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한 게 신문기자가 된 거예요. 신문기자가 되니까 중앙일보 기자 되신데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됐는데 기자가 되면서 그때 이제 문인들 주로 LA 근처에 사는 문인들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단체에 제가 이제 주로 제 이제 입김으로 제가 파운드고 제가 발기인이고 그때 회장은 소설 쓰는 송상옥 씨가 조선일보의 문화부장 하다가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래 그 양반을 해상으로 모시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은 그냥 상징적으로 내세운 거지. 그분이
이 사사건건 그렇게 일을 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언자에 속해요, 그분은.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그 미주무란 잡지에 주관하고 뭐 아. 이렇게 조직하는 일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대외적인 이름은 송상욱 씨가 맡았죠. 그리고 근데 또 시조 전문지도 또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시- 한참 후에 아, 이야기죠. 시조 월드라고 예, 그죠? 그 그때 또 한참 발행도 하시고. 예, 한참 후에 시조 음. 어린이 시조가 활성화되어야 아. 그렇게 그 우리 시조의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시제 세계 어린이 시조 사랑 협의회를 제가 조직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시조월드 잡지를 만들고 아. 또 시조월드 문학상도 제정하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금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도 내가 상금도 줘야 되고 하니까 매태하다가 이제 그게 백담사 무산 오엔 스님이 나하고 같이 동의를 했으니까 아. 그분한테 사전 내가 후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옮겨간 게 울산으로 옮겨가서 아. 그게 그 주관은 이제 박구화 시인이 하고 네네. 나는 이제 행사를 갖다가 계속 했죠 매년 세계 어린이 사랑 축제를 그래서 울산에서 부산 그뒤 마산 그뒤 진주 그래가지고 6회를 했어요. 6회를 하고 나서 박구화 시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갖고 결국 거기 문을 닫았죠. 잡지도 이제 더 이상 못 내고 또 그 시조 월드 문학상도 더 이상 이제 못 하고 그렇게 뭐 제가 한국 올 행편도 못 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중단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조 그러면 저도 잘 있지만 시조 그러면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인생의 경륜에 있는 사람들이 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그 어린이 시조라 갖고 어릴 때부터 시조를 접하면서 그런 내가 그 저기 미국 가니까 네. 그게 저 하이쿠는 굉장히 선전이 많이 되고 일본 하이쿠요. 예, 하이쿠 선전이 많이 되고 하이쿠 소사이트가 세계 어디나 다 있고 네네. 심지어는 그 우리 그 애들 학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네네. 거기서도 하이쿠 숙제가 나와요. 숙제 하이쿠를 지어오라고. 그래서 거기 그 이야기를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조를 갖다가 국민시로 일본의 하이쿠를 비길 정도로 그보다 더 발전시키자면 어린이 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게 어린이 시조 사랑 협의회를 시작한 거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하이쿠가 이제 붐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지 이렇게 작가들을 보면 그 하이쿠도 마찬가지로 작가들을 보면 상당히 불행하고 뭐 그냥 길에서 돌아가신 걸 뭐라 그랬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가난하고 막 거기도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에서 그 하이쿠는 국민시라서 그 시인이 우리나라처럼 네가 시인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도요? 일본은. 그런데 이제 일본 하이쿠는 지금 무슨 방송이나 주간지나 지역 동네 신문이 있으면 무조건 하이쿠를 그렇게 싣고 또 거기 이제 그 시인 컨테스트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하이쿠가 굉장히 그 붐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늙은이들이 이 고리타분한 음풍농은 하노라 가노라 하는 건지 그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가야죠. 네. 선생님이 이제 큰 역할을 벌써 이제 미국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다시 역으로 와서 그게 다시 지금 내가
중단하고 나서 어린이 시조나라라는 저기 잡지도 기간지가 여기서 부산에서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도 이제 그때에 비해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데 비해서는 네. 어느 지역에도 다 어린이 시조 운동이 협회가 있고 그 모임이 있고 또 자기들 잡지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때 뭐 제가 그 생각하던 그 시절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부심이 크시지요? 이렇게 뭐, 큰 역할 하십니까? 뭐 제가 그냥 그게 뭐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예,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이제 전개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옥희 선생님이 194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뭐든지 뭐 에너지나 뭐 모든 면에서 상당히 건강하시고 예, 나이 80이면 산수인데, 네, 산수인데, 열정도 느껴지는데요. 예, 산수인데 그게 거의 그냥 약 반수의 친구들이 이제 저생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몸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략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빌빌하다가 그렇게 죽는데요. 근데 뭐 참 나는 이제 타고난 DNA가 좋아서 그런지 아직도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예, 쌩쌩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엄청 건강하신 게 느껴져요. 예, 축복이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건강하시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마음속으로 많이 힘든 점도 또 있었을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어요. 뭐 힘든 거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단지 자본주의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한복판은 돈 외에는 딴 건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미국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돈 아니면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아름아름 무슨 뭐 친구다, 뭐 친척이다, 뭐 부모 형제다 해가지고 기댈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해외에 나가면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돈만 기댈 수 있어요? 돈만 기대 돈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요? 돈이 있어야 기댈 텐데. 그래서 그게 참 고통의 세월이 엄청났죠. 예.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 그냥 잠을 못 잘 정도의 고통을 겪게 했어요. 저번에 이거 취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사전에 통화하면서 헬로 이랬었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선생님 영어 참 잘하시는구나. 헬로 그런데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지금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니까 저도 기쁩니다. 시인의 마음을 제가 여기 낭송을 한번 이쁘게 해보세요.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시인의 마음, 김옥일. 연약한 시인의 마음, 호롱불 등유리 같다. 세상을 밝히려다 제일 먼저 금이 간다. 시인아, 울지 말아라. 하느님 늘 지키신다. 정말 짧지만 다 울림이 있는데요. 하느님은 신인데 우리가 시인을 짧게 하면 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하느님 이끌로 시인이라고 말하면 또 혼날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늘 지켜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금이 간다네요. 이게 시인들이 이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데 그게 자기가 아무리 바꾸가 한다고 정치로 나서 모를 거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지요. 호롱불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남들과 좀 다른 사유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쵸? 좀 의식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좀 이렇게 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이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시인들이 앞장을 많이 서요. 앞장을 많이 서고 그러고 나서 또 뭐 그렇다고 무슨 한 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자리 한 사람은 뭐 한 사람밖에 돼 있잖아요. 도종환 씨는 한 명인데 나머지는
그렇게 노상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패가 또 나왔다 두드려 맞고 뭐 그걸로 죽고 막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시인의 마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우기 선생님 음성으로, 멋진 음성으로 모든 길이 꽃길이었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스쳐온 굽이굽이 사연이야 많았지만 지나온 모든 길은 아름다운 꽃길이었네. 꽃피고 새우는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왔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가시구름 같은 그런 험악한 세상을 네. 지금 살아왔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뭐 처박히고 그냥 무너지고 그런 이제 고통의 세월도 네. 지나보면 아. 다 그게 꽃길이 아니었나 아. 그런 생각 때문에 쓴 거지요. 이거가 네. 너무 좋은데요? 유심 작품상 받은 거지요? 이심. 예, 그게 유심작품상을 받았어요. 아, 근데 꽃 그렇게 피고 새우는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왔네. 예, 아. 그게 이제 받았는데 네. 그게 뭐 지금도 뭐 유심작품이 그 시가 뭐 허일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때 그 무산 오엔 대사가 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저기 저 뭐 멕시코 사막까지 가서 사는 김호길이가 상도 뭐 받은 게 별로 없다는데 예? 그거 하나 줘라 그래가 받은 거야. 아,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시조를 보면은요, 짧지만 이렇게 긴 여운이 있어요. 그죠? 많이 생각하는 여운이 있어서 좀. 그래서 시조가 네. 압축해가지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 압축이 이제 그 주로 단시조 네네. 초장, 중장, 종장에 있는 네. 단시조가 위주고 이제 그걸 갖다 몇 장 길게 늘어가는 연시조는 이제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그리고 저기 좀 내가 그 진주에 길이 이맹길 시인이 네네. 절장시조라고 해갖고 그 종장만 가지고 시를 쓰는 걸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 제가 이제 명칭을 한글로 쉽게 풀어 쓰는 걸로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절장시조를 하지 않고 호시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호시조가 아주 보편화됐어요. 지금은 호시조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시조에 호시조 집을 또 낸 적이 있어요. 아, 네. 시조야 너는 무엇인가? 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시조야 너는 무엇인가? 날 지키는 새별인가? 시조야 너는 무엇인가? 날 가두는 홀령인가? 시조야 너는 무엇인가? 내 짝사랑 연가인가? 이게 함축적으로 딱 느껴집니다. 그게 시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얘기지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기 제가 자유시로 시작하고 자유시를 많이 써온데도 그걸 묵혀뒀다가 시조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발표하고 네. 될 수 있으면 자유시로 발표 안 하도록 애를 써온 거죠. 네.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했어요. 네. 저게 내가 69년도에 70년도에 2년간 계속 국방부 장원 이제 국방부 방공문학상 네. 거기에 이제 당선했죠. 박모을 선생이 심사했는데 69년도에는 그게 박모을 선생이 소총을 소재로 한 사종주란 작품이었고 네네. 70년도는 또 소총수란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국방부 장관상을 2년 연속 받고 또 그게 그 국방부 장관상이면 군대에 있을 때 육사나 공사나 그런 졸업할 때 1등 한 거 똑같아요. 축하합니다. 그래 상이 이 두 개가 있으니까 네네. 제가 만약에 군대 생활을 계속 했다면 네네. 뭐 별은 가지고 저기 다른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죠. 다른 사고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될 수 있으면 저 장기 복무를 안 하고 내일이 소령되는 날 전 제대했어요. 와. 선생님 또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의 감성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영이 되기 전날 또 네, 제대한 예. 것도 멋있는 네. 것 같고요. 선생님 이제 그 미국에서 9월 1일 날 온 거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네, 2일날 도착했죠. 예, 한국에는 뭐 얼마쯤 이렇게 나오시나요? 매년 내가 한 번씩 왔는데, 네네.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왔어요. 아, 3년 만에 오고, 여기는 올해 그냥 태풍이 유빌라고 비도 아. 많이 오고 그래서 비가 안 온 때를 맞춰 온다는 게 네. 또 이제 마지막 태풍이 와갖고 이번에 와가지고 비 때문에 혼났지요. 아, 그러면 이제 얼마큼 있다가 또 가시나요? 5월 말일날 지금 예약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호텔에서 지금 묵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예, 호텔에서. 선생님을 또 보고 싶어하는 또 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친구들이 주로 서울에 많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주, 사천, 삼천포, 그 서부 경남에 많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이제 창원, 마산에 있고, 네. 또 부산에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리 한 바퀴 돌고 네, 올라와서 20일 날 다시 올라와요. 네. 추석날 떠났다가 20일 날 다시 올라와 갖고 그래 또 한여름 남짓 있다가 이제 떠날 아. 겁니다. 떠나시면 또 다시 또 내년에 또 오시겠어요? 뭐 지금 확실히 몰라요. 내가 지금 네. 지금 그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자서전이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면 와야 되고 아, 또 뭐 사진도 넣고 뭐 시도 넣고 음, 다시 이제 검토를 한다고 내년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면 네. 2년 후에 나오고 그래 되는 거죠. 아, 지금 아직까지 그게 다음 언제 온다는 보장은 현재로서 없어요. 예. 네, 선생님 자서전 멋진 자서전 좀 기대해봐도 되겠지요? 그게 그 좀 말하자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아, 예. 야, 전투 파일럿도 하고 아, 에어라인 파일럿도 하고 네네. 또 뭐 신문 기자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저 지금 30년 넘게 멕시코 아주 마피아 소굴에 아, 들어가서 거기서 농장주가 또 하고 아, 그것도 이제 돈이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 돈이 한 푼 없이 들어가서 기업농을 이렇게 세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네.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고통이 많았겠어요. 네, 그 모든 그 내용을 미리 말해주면 안 돼요. 자서전을 네, 읽어볼 수 있도록 그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런 데서 몇 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네. 이렇게 한국의 가을 하늘 덕분에 제가 김호 교수님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